아산티 왕국은 18세기에 현재의 가나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금의 풍부함과 더불어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산티 사람들은 응집력 있는 사회구조와 정교한 법체계, 그리고 예술적 성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산티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이 전해지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골든 스툴, 즉 황금 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나타난 황금 의자가 아산티의 첫 왕인 오세이 투투에게 하강했습니다. 이 황금 의자는 아산티 국가의 영혼을 상징하며 왕자의 합법성과 국가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아난시는 아산티 문화에서 중요한 신화적 캐릭터입니다. 그는 지혜와 장면을 상징하는 거미 요정으로 다양한 이야기에서 교묘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난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져 왔으며 아산티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적 유산입니다. 아산티와 아난시의 전설은 가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공동체적 가치와 지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들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나의 아산티 왕국과 아난시 전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의 건국 신화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불과 1분 안에 고대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조는 약 1270년에 멜렉슬라시에가 세운 것으로, 이 왕조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인 마케다의 후손이라는 전설적인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이어받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 왕과의 연결성은 에티오피아의 왕족들에게 정당성과 신성함을 부여하고 왕위 계승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왕조의 통치는 1974년까지 이어졌으며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기독교적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조의 건국 신화는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의 권위를 다져주는 신화적 근거이자 에티오피아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호주 원주민의 건국 신화 드림타임과 무지개 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림타임은 호주 원주민들이 세상의 시작과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설명하는 신화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세계관, 법률 및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근간입니다. 무지개 뱀은 드림타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땅을 형성하고 생명을 창조하며 호주의 강과 언덕을 만든 전설적인 힘입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종족과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무지개 뱀을 부릅니다. 이 신화는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많은 원주민 예술과 의식에 영감을 줍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원주민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며 이러한 신념이 독특한 문화적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림타임과 무지개 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호주 원주민들의 신성한 전통과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의 신들과 관련된 건국 신화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오리 신화에 따르면 모든 것의 시작인 빛과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의 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신 랑기와 땅신 파파는 껴안은 상태로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빛과 공간을 갈망했고 결국 투하신인 타네가 부모를 밀어넣어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빛이 차오르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후손들 중 하나인 마우이는 다양한 모험을 통해 인간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문화 영웅입니다. 그는 햇빛의 속도를 늦추고 큰 물고기를 낚아 땅을 만들었다는 설화로 유명하죠. 마오리 부족은 뉴질랜드를 마우이가 잡은 대형 물고기라고 믿으며 이 신화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오리 신화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깊은 관계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현대 뉴질랜드에서도 이러한 신화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이야기와 예술 전통을 통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뉴질랜드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신화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항상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전설 투아데 다난의 건국 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아데 다난은 아일랜드 신화에 나타나는 신성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예술, 기술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단발리안, 파르볼그, 인간들이 지배하던 아일랜드에 도착하여 섬을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투아데 다난의 유명한 인물로는 보람 루엘 데누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일랜드의 풍요와 안녕을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는 아일랜드 문화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아일랜드의 민속과 연례 축제에서 찬양됩니다. 신화는 아일랜드인에게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여겨지며 전승되는 이야기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투아데 다난은 아일랜드 역사의 신비로운 막을 열어준 주역들입니다. 아일랜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건국 신화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고대 족속 피츠와 밑돌과 관련된 건국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츠는 초기 스코틀랜드를 지배한 부족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혼재되어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츠가 여전사 여왕이 이끄는 여성 의사였다는 기록입니다. 밑돌의 기원은 더 신화적입니다. 밑돌은 트로이 출신이라고 하며 그는 로마 건국 신화와 연결되어 브리튼 섬에 정착, 로마 이전 시대 영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국 신화에 따르면 밑돌은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한 후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브리튼 섬을 차지하고 그 지역의 왕인 거족과 전쟁을 벌여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브리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며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건국 신화는 기록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의 고대 역사에 대한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건국 신화를 통해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